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술 읽어주는 남자라는 그런 작은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여러 제 수술하는 환자 케이스들을 많이 좀 올렸었는데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직접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바른 TV 안에 수술 읽어주는 남자라는 새로운 코너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많은 그 분들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들 위주로 쉽게 좀 설명을 좀 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코너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60세 여자 환자분의 엑스레이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무릎, 이쪽이 이제 왼쪽이 되겠는데 왼쪽 무릎 통증으로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하시고서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증상은 일단 안쪽이 좀 많이 아프고요. 무릎 내측이. 그 다음에 물도 몇 번 빼셨다고 하고 약이랑 주사 치료도 한 두세 달 하셨는데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금방 아파지고 계속 자꾸 좀 아프다. 걸을 때마다 아프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엑스레이를 사실 다른 병원에서도 다 촬영을 했었는데 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뭐 크게 이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사실 엑스레이는 뼈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정말 이상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개 무릎 문제가 있으면 연골이나 물렁뼈, 그 다음에 인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은 엑스레이로 보이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MRI 촬영이 좀 필요합니다. 측면 사진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 데가 무릎 그 옆에 측면 사진인데 무릎 측면 사진에서 관절도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요거는 대퇴슬개 뚜껑뼈에 있는 관절을 보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 데가 이 뚜껑뼈하고 대퇴뼈 보이는 사이의 관절입니다. 여기에도 이상은 없어요. 이게 이상이 있으면 요 뼈하고 뼈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연골이 닳았을 경우에 문제가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상은 없네요. 이 사진 보시면은 다리 모양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퇴뼈 요쪽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지금 선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 그었는데 이 선이 무릎에서의 체중 중심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똑바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로 체중 중심이 좀 지나가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측으로, 물론 이제 오른쪽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픈 왼쪽이 상당히 좀 중심점이 내측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MRI 사진이에요. 뚜껑뼈 있는 사진인데 여기서는 엑스레이에서 봤지만 크게 이렇게 연골 자체 이상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이제 안쪽인데 내측에 보면 뼈 색깔이 일단은 하얗게 보여요. 여기 아래쪽에도 하얗게 보이는 뼈 색깔이 있고 위쪽에도 이렇게 뼈 색깔이 좀 하얗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연골이 좀 안 좋아서 자극을 받게 되면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변색이 됩니다. 이런 까만색의 이런 뼈가 이제 정상적인 뼈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반월상 연골, 뭐 물렁뼈 같은 말인데 그 부분입니다. 이쪽에 이제 바깥쪽에도 연골판이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좀 뼈 색깔 변색으로 연골이 좀 좋지 않겠구나 라고 의심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게 되면 연골이 좀 파이게 되는, 연골이 좀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하얗게 좀 오목하게 좀 파이게 되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이는 요 부분, 요 오목하게 들어가는 요 부분이 연골이 파인 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계속 보면 이쪽에 연골, 내측의 연골 손상이 좀 계속 좀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쪽에는 연골 손상은 좀 없고요. 옆에서 본 사진에서도 보시면 요쪽 부분이 요만큼이 지금 연골이 좀 손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좀 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뼈가 변색이 같이 좀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뼈가 변색이 되면 상당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연골이 좀 손상이 되고, 그러면 연골을 덮고 있는 그 뼈 쪽에 자극이 받아서 이렇게 색깔 변화가 좀 오게 되죠. 후방 십자인대는 깨끗하고 괜찮고요. 네, 전방 십자인대도 괜찮습니다. 바깥쪽이 좀 연골판이 원판의 연골판이 좀 기형적인 변화가 있는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 같으면은 계속 그 보존적 치료를 한 반년 가량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환자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MRI상에서 보면은 내측이 다 안 좋거든요. 내측이 연골도 좀 좋지 않고, 다행히 인대는 괜찮지만, 물렁뼈하고 인대는 괜찮지만 연골이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리가 O자형이라서 자꾸 안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연골 재생술을 해야 되는데, 연골 실제로 재생이 되니까요. 연골 재생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골 재생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생긴 연골이 체중이 자꾸 내측으로 또 실리면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은 확실하게 좀 고치려고 하면 연골 재생술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체중이 내측으로 실리는 것도 같이 해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골이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본 사진인데, 보시면은 정상적인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좀 깨끗한 연골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릎이 약간 동그스름하게 생겼기 때문에 일부 괜찮은 쪽 연골은 이렇게 위에 아래가 다 하얗게 좀 보이게 됩니다. 예, 아주 깨끗하고 매끈매끈하죠. 이쪽으로 이게 보이는 요 화살표 부분이 반월상 연골이라고 해서 이 물렁뼈가 이제 있게 되죠. 실제로 손상이 된 부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연골이 다 손상이 돼서 떨어져 있어요. 나풀나풀하게 이제 연골이 지저분한 데도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살색으로 보이는 데는 거의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좀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정상적인 연골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게 탐침자인데 이게 한 5mm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략 연골 손상의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미리 탐침자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살색으로 보이는 데는 연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 있는 데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데는 연골이 부분적으로 좀 손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직은 정상적인 연골이 남아 있는, 실제로 연골 손상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부분, 다 떨어져 나간 부분,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혼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연골 재생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뼈에다 구멍을 좀 뚫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천공이라고 하죠. 뼈에다 조그맣게 구멍을 뚫는다고 해서 미세천공이라고 하는데, 이 원리는 뼈 안에 골수세포들이 있어요. 이 골수세포는 우리 정맥이랑 동맥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와 달리 엄마세포들이 있어요. 뼈가 부러지면 뼈로도 분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연골이 떨어지면 연골로도 분화가 가능한 그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뼈 속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뼈 표면에 구멍을 뚫어서 골수에 있는 이 세포들이 빠져나와서 이 연골이 비어있는 이 공간에 정착이 돼서 연골로 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뚫으면 이제 이렇게 좀 피가 나는 게 좀 보이는데, 이게 피뿐만 아니라 이 피 안에 세포들이 같이 좀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어있는 요 빈 공간에 그 세포들하고 피가 좀 차서 처음에 이제 선지같이 그렇게 있겠지만 대략 한 6주 정도가 지나가면 연골로 좀 분화가 됩니다. 이게 가장 좀 기본적인 연골 재생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했던 연골 재생술이죠. 근데 이 환자분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도 워낙 광범위하게 연골 손상이 커요. 아까 보면 지저분했던 연골 남아있던 걸 다 긁어낸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살구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뼈인데, 지저분한 연골들이 남아있으면 연골 재생을 했을 때 정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이렇게 보면 딱 이 경계가 좀 보이는데 깨끗하게 이 지저분한 연골을 긁어내고 연골 재생을 해야 요 안이 좀 잘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대략 한 1cm 이상 될 것 같고요. 폭이 길이는 거의 한 2.5cm에서 3cm 정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큰 사이즈의 그런 연골 손상이에요. 예전에는 이 연골 손상할 때 이제 그 아까처럼 미세 천공밖에 안 했는데 요새는 이제 줄기세포 쓰죠. 주로 카티스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좀 큰 연골 손상은 그 단순한 미세 천공으로는 잘 안 찹니다. 이게 되게 이제 조그만 범위 내에서는 아까 그냥 그 먼저 봤던 그 미세 천공만 하더라도 연골이 상당히 잘 차는 거로 돼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 정도로 좀 넓고 진행이 된 연골 손상에서는 대개는 단순한 그 미세 천공만으로는 연골이 잘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카티스템을 좀 사용을 좀 했습니다. 줄기세포죠. 배아에서 나온 그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든 연골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티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뼈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마치 이 밭에다가 구멍을 파서 씨를 심듯이 뼈에다가 좀 구멍을 해서 이 안에다가 줄기세포인 그 카티스템을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구멍이 좀 커야죠. 구멍이 좀 작으면 넣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요 지름이 한 4mm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카티스템을 많이 넣기 위해서 구멍을 조금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좀 구멍을 뚫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시경으로 구멍을 다 뚫습니다. 보면 이제 크게 구멍들이 좀 뚫려 있고요. 요런 가운데 이 사이사이에도 작은 지름이 좀 작은 드릴로 구멍을 좀 뚫어요. 보면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보면 여기 작은 구멍들이 더 뚫려 있는 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 카티스템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절개를 해서 피부 절개하고 관절을 열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줄기세포를 넣는 그게 이제 오리지널 시술이에요. 근데 이 카티스템 넣을 때 굳이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요건 절개한 사진이 아니고 그냥 내시경으로 물만 좀 뺀 사진이에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관절 내시경만으로 관절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야각도가 충분하고 그다음에 피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석션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절개하지 않고 주사기만으로 구멍에다가 일일이 찾아서 카티스템을 넣을 수가 있죠. 보면 주사기 잘 보이실 거고요. 이 구멍마다 찾아서 하나하나 넣는 게 지금 안에 약간 젤리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게 카티스템이에요. 그래서 요게 비절개 카티스템 시술입니다. 전혀 관절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내시경만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석션에서 좀 피를 빨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구멍마다 다 찾아서 카티스템을 넣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구멍에 다 넣고 남은 카티스템은 그 위로 다 뿌려줍니다. 이 회사에서는 카티스템을 다 구멍마다 넣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카티스템에 있는 세포 숫자, 얼마나 많은 그런 줄기세포를 관절에 넣느냐도 사실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건 이제 뭐 예쁘게 위에 표면에만 뿌리고 남는 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남는 것들은 안에 다 쏴줘서 최대한 세포 개수가 많이 좀 들어가서 재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에다 다 쏴주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연골 재생은 이렇게 내시경만으로 가능한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휘어 있어서 이 안쪽에 연골이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안쪽으로만 체중이 실리면 다시 연골이 좀 망가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똑바르게 만들어서 체중이 안쪽으로만 실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죠. 그 방법 중에 가장 좀 기본적인 방법은 근위경골 절골술, 뼈 교정술이라고 하죠. 예. 근위경골, 그러니까 이 아랫다리 뼈가 경골이죠. 그 경골의 근위 위쪽에서 절골 뼈를 교정을 한다, 잘라서 교정을 한다 해서 근위경골 절골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뼈에다 금을 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자르진 않죠. 보면 이쪽을 꼭지점 삼아서 이 각도만큼 뼈가 안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던 거를 바깥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벌려준 겁니다. 물론 요 교정의 각도는 아까 먼저 그 찍었던 그 사진에서 대략 몇 도 정도 교정을 하면 이 다리가 좀 똑발라질지 그걸 미리 계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가 많이 휘었으면 요 범위가 이 교정이 되는 요 각이 좀 더 많아질 거고요. 다리 휜 게 좀 적으면 요 범위가 좀 적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벌린 만큼 유지가 돼야 되고 여기가 뼈가 차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쇠판하고 나사로 해서 고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뼈가 찰 때까지 좀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안에는 지금 인조뼈가 좀 들어가 있어 잘 붙으라고. 예, 그래서 정면 사진 아주 똑바르게 잘 교정이 되어 있고 측면 사진에서도 아주 잘 교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예, 정면에서 요만큼이 지금 벌려서 교정을 한 부분이고 예, 엑스레이로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이 아까 그 카티스템 뼈에다 구멍 뚫어서 넣어놨던 그런 카티스템이 여기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도 아까 미세천공을 했었죠. 여기 쪽에서도 카티스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카티스템을 이용한 그런 연골 재생술을 했고 그 다음에 다리가 휜 걸 교정하기 위해서 근위연골 절골술을 같이 시행을 했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이런 수술이 없었을 경우에는 뭐 최대한 좀 오래 끌다가 인공관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분 인공관절, 요 반쪽만 인공관절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관절을 좀 살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넓은 연골 손상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카티스템을 씁니다. 물론 연골 손상이 적으면 꼭 카티스템을 쓰지 않더라도 결과가 괜찮습니다. 사실 일반 보통 분들한테는 참 좀 무서운 이거 수술이 뭐 적지 않게 큰 그렇게 좀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예. 대략 시간은 카티스템하고 요 교정술하고 해서 대략 한 40분 정도쯤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는 수술도 아니고 피가 많이 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하지만 주의점은 좀 수술하고 나서 좀 한 6주 정도 목발을 좀 쓰셔야 돼요. 아까 봤지만 카티스템이 들어갔지만 그거는 처음에는 젤리 같아요. 이게 젤리 같은 그런 어떤 체중을 실었을 때 버틸 수 없는 그 정도의 아주 약한 강도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쇠판하고 나사로 고정을 했지만은 요 중간에 아직 다 차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뼈가 차지도 않았고 그래서 카티스템이 좀 단단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뼈가 좀 찰 때까지 둘 다 대략 한 6주 정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주 정도 지나면 체중 부하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얘기하기를 한 6주는 목발을 써야 된다. 살짝씩 닿을 수는 있지만 체중을 가급적 안 실는 게 좋다. 6주까지는.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연골판을 따로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큰 제한 없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 6주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발 좀 딛고 하실 수가 있는데 6주 지났다고 해서 바로 똑바로는 못 걸어요. 사실 6주 지나도 발 딛기 시작하면 대략 한 7, 8주 정도 돼야 목발 좀 떼실 수가 있고 한 2달 반 정도 돼야 약간 좀 이렇게 살짝 쩔뚝쩔뚝하면서 좀 걸으실 수가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되면 조금 살만하다고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안 아프다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술 자체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적어도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 그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제 첫 시간으로 사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이게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환자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달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주시면 더욱더 좀 유익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환자분들의 통증에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뭐였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닥터 콩깍지 물러갑니다. 바이.